네, 무리함수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무리함수도 역시나 우리 유리함수 배울 때랑 마찬가지로 함수니까 뭘 잘 하는 것,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것, 맞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학습 목표에 아까 보면은 어떻게 생긴 함수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 그래프, 맞죠?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하다 했어요. 무리함수 천천히 시작해보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는 y 루트 x 그래프입니다. 우리 예상대로 루트 안에 x가 있으니까 무리함수예요. 맞죠?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거는 0,0부터 출발해가지고 요게 요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0,0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이 변함에 따라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y 루트 2x를 그리면은 어떻게 생겨지냐면 루트 2x를 그리면 어떻게 생겨지냐면 얘를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쌤이 만약에 y 루트 3x를 그리면, 맞죠? 루트 3x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모니터에다 손으로 그려봐. 그렇죠. 요렇게 그려지겠죠. 쉽게 말해서 여기 오는 값들이 경험상 이 값이 클 때라기보다는 절대값이 클 때, 맞죠? 여기 오는 값들이 커질수록 뚱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오는 값들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뚱뚱해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유리함수랑 비교하면 유리함수는 모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자리에 오는 수였잖아요. 맞죠? 여기 오는 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꽤 중요해 보이는 점이 하나 있네요. 손을 한번 찍어 볼래요? 어떤 점이 되게 특별해 보여? 힌트. 세 개의 그래프에서 모두 중요한 점이죠. 그쵸? 이 점이 제일 특별해 보이죠? 근데 슬프게도 여기 얘한테 이름을 특별히 안 주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끼리 이거를 꼭지점이라고 하기엔 좀 찔리니까 꼭다리점이라고 쌤 부를게. 알겠죠? 이 꼭다리점의 좌표를 알아내는 것이 이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베이직하게 생긴 애들은 꼭다리점이 다 몇 코마 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0,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y 루트 x-1 더하기 2 그래프를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우리 이런 거는 2차 함수에서도 그렇고 유리 함수에서도 그렇고 항상 좀 비슷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y 루트 x랑 모양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y 루트 x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니터에다가 손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그렇죠? 몇 코마 몇? 1,2를 꼭다리점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리고 옮기면 얘들 둘이 서로 겹쳐지겠죠. 맞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린 지금 뭘 했습니까? 여기 앞에 오는 수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수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유리함수 복습합니다. 우리 그때 했었죠. 여기 오는 수가 커짐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수들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공부했었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따질 게 있죠. 이 녀석의 절대값뿐만 아니라 이 녀석의 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오는 수의 절대값뿐만 아니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렸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렸으니까, 맞죠? 여기 오는 수의 부호도 따질 필요가 있었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y 루트 ax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이 a에 오는 수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y 루트 마이너스 x는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그 y 루트 x를 일단 먼저 그려보면은 방금 그렸다시피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모니터에다 손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이거 어떻게 그려질 걸로 예상이 되죠? 아, 요렇게 그려질 걸로 예상이 된다. 오케이, 뭐 예상이니까 뭐 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쌤이 노란색으로 그릴 때 요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왜 요렇게 그려지냐면 가만히 보시면 얘랑 얘는 보면 무슨 부호가 반대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무슨 이동이 있습니까? 대칭 이동이 있죠. 수원에서 배웠던 대칭 이동.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무슨 축 대칭이라고 하냐면은 y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거 안 배웠지?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럼 잘했어요. 오케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y축 대칭하면 요렇게 됩니다. 쌤, 그러면 저는 y축 대칭을 안 배워서 이걸 모르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쌤,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점을 넣어보면 되지 뭐. 첫째, x에 1 넣을 수 있습니까? x에 1 넣을 수 없죠. 근데 x에 마이너스 1 넣을 수 있습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얼마 됩니까? 1 되니까 마이너스 1,1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점들을 모아보면 역시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구나. 됐죠? 그럼 이 두 가지 유형만 따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함수가 유리함수보다 조금 더 짜증나는 게 그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이렇게 있으면 얘의 부호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크게 몇 개로 나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근데 무리함수는 루트 AX에서 이 A의 부호만 따지면 되느냐? 그래서 두 개로 나누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루트 앞에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들을 다 나눠 가지고 우리가 그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그려서 접근하겠습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자, 방금 이게 루트 x였죠. 그 다음에 이게 y콜 루트 마이너스 x였죠. 그럼 역시나 이번에 찍습니다. y콜 마이너스 루트 x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모니터에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렸네. 맞습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x에 1 넣으면 y가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되잖아요. 1, 마이너스 1. 2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맞습니까? 아,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이거 맞추면 그냥 집에 가지. 요거는 식이 어떻게 생겼을 걸로 예상이 돼요? 마이너스 루트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 y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의 뭐 이건 좀 너무 더럽다. 그냥 정리할게요. 그냥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아, 앞에 플러스가 있는 애들은 뭡니까? 위쪽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애들은 아래쪽이죠. 그리고 x 앞에 플러스가 있는 애들은 뭡니까? 오른쪽이고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애들은 왼쪽이죠.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이게 하다 보면 금방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바로 해봐도 당장 기억날걸? 해볼까요? 이게 기본 세팅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였죠? 루트 x 맞죠? 그럼 이거는요? 그렇죠. 루트 마이너스 x 한번 보면 보통 안 잊어요. 그럼 이거 뭐였죠?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거 뭐였죠? 마이너스 루트 x. 그치, 안 까먹는다고. 맞죠? 그래 놓고 이제 만약에 이 앞에 수가 바뀌면 아, 요렇게 되면 y꼴 루트 뭐 2x라든지 맞죠? 요렇게 되면 y꼴 루트 마이너스 2x라든지 요렇게 되면 y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하고자 했던 최종 목표로 가고 있어요. 학습 목표가 뭐였다고? 이렇게 생긴 애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생긴 애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앞에 플러스가 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쌤이랑 바로 그런 문제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려진지 한번 봅시다. y 콜 루트 4-2x 플러스 3입니다. 그래프 그려보래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모양이 약간 다르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모양은 y 콜 루트 a의 x 마이너스 b 뭐 플러스 c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거 얼마로 묶어내버릴까요? 2로 묶어내면 좀 안 예쁘죠? 맞죠? 마이너스 2로 묶어내버리고 그러면 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몇 코마 몇부터 찍읍시다. 2,3부터 찍읍시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음수잖아?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모니터 위에 손을 한번 그려봐. 이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죠. 잘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맞죠? 아 하는 정도면 괜찮아요. 또 보면 되니까. 맞죠? 요게 요 x 앞에만 음수가 있을 땐 요게 요렇게 그려지잖아요. 맞습니까? 아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정의역이나 치역 등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서 정의역 확인할 수 있겠어요?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그려지는 x 값의 범위잖아. 맞죠? 그러면 지금 x 값이 뭡니까? x에 3 넣을 수 있어요? 4 넣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2보다 어떤 애들만 그려지고 있어요? 작거나 같은 애들. 맞죠? 그럼 정의역은 x바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치역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y 값의 범위입니다. 맞죠? 그럼 이게 3이잖아 지금. 그럼 y가 2 될 수 있나요? 1 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3, 4, 5 다 되죠? 오케이? 그럼 치역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y바 y는 뭡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나요? 맞죠? 이게 바로 무리함수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별로 어렵지 않죠? 알겠습니까? 부담 가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무리함수의 역함수 이 좀 신기한 거 나옵니다. 뭐가 신기하냐면은 무리함수를 역함수하면 뭐 나오냐면 2차 함수가 나와요. 이 신기한 겁니다. 무리함수, 역함수 하면 2차 함수가 나온다는 건 매우 신기한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역함수 앞에서 배웠잖아. 역함수라고 하는 건 정말 쉽게 설명하면 x랑 y를 바꾸는 건데 우리 경험상 있잖아요. 1차 함수를 역함수 하면 뭐 나올게요? 1차 함수 나왔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맞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xy 바꾸잖아요. 그러면 x는 2y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보기 좋게 y는으로 바꾸면 y는 x-3 나누기 2니까 이거 1차 함수인데 이것도 여전히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유리함수 있죠? 유리함수도 한번 생각해보면 역함수 구하면은 유리함수였습니다. 맞죠? 한번 또 직접 볼까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였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면은 자 예를 들어 y 콜 뭐 x 플러스 1분의 1 편하게 갈게요. 그러니까 유리함수 역함수 만드세요. 그러면 x는 y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기 좋게 y는으로 정리하면 y 플러스 1이 현재 x분의 1이니까 y는 x분의 1 빼기 1 역시나 이거 유리함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건 특이하죠. 무리함수를 역함수하면 뭐가 나온다? 2차 함수가 나온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무리함수를 역함수하면 2차 함수 나오면서 뭐를 주의해줘야 되냐면은 정의역을 주의해줍니다. 정의역을 주의해줍니다. 알겠죠? 쌤 뭔 소리죠? 한번 볼게요. 싹 지우고 정의역을 주의해준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쌤이 그럼 우리한테 가장 익숙하고 쉬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y 콜 루트 x가 있다고 합시다. 맞죠? 그 역함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x는 루트 y 이렇게 되잖아. 그 y는으로 바꾸면 이게 뭡니까? y는
x제곱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쌤 진짜 쌤 말대로 무리함수에 역함수 했더니 2차 함수 나왔네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말 하죠. 근데요, 왜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근데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정의역을 좀 신경 써야 돼요. 되게 민감한 학생들이 이런 거 바로 캐치합니다. 뭐냐면 봐봐. 루트 x 쌤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잖아. y 꼴 x제곱 쌤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잖아. 흰색의 역함수가 노란색이라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흰색의 역함수가 노란색이라는 거 이상하죠? 그럼 손으로 한번 꺼볼래요? 어느 부분이 특히 이상해? 손으로 한번 따라 그려볼래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상하잖아.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y 콜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노란색을 파란색 기준으로 뒤집으면 다시 흰색을 파란색 기준으로 뒤집으면 이 노란색이 되는 건 알겠는데 얘는 나오면 안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없애줄 것이냐? 쌤 얘기했는데 역함수는 x랑 y를 바꾸는 거죠. x랑 y를 바꾸는 건데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사실 x랑 y가 바뀐다는 건 문자처럼 x랑 y만 바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의역과 치역이 통째로 바뀜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설명해 줄게요. 금방 우리가 y 콜 루트 x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할 때 그냥 편안하게 xy만 바꿨잖아. 하지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정의역과 치역을 미리 좀 구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 놓는 방법은 쉽죠. 그래프 그려보면 알잖아. 보고 대답해 주세요. 정의역 이거 어때요? 뭐보다 어떻다? 0보다? 그렇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치역 대답해 줍니다. 뭐보다 어떻다? 치역은 y값의 범위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려진 y값의 범위예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역시나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x랑 y가 바뀐다 이렇게 그런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루트 y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모두 다 바뀌는 거예요. 정의역과 치역도 다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과거 x값의 범위였던 것이 뭐의 범위로 바뀌고 y의 범위로 바뀌고 과거 y의 범위였던 것이 x의 범위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리하면 y 콜 x제곱인데 그냥 자유로운 y 콜 x제곱이 아니라 이런 제한 조건이 있는 y 콜 x제곱이기 때문에 알겠죠? 제한 조건이 있는 y 콜 x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알겠죠? 요 반쪽짜리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쌤이 정의역과 치역을 조금 복잡하게 해가지고 역함수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정의역과 치역 복잡하게 해서. 그럼 y 콜 루트 예를 들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라. 알겠죠? 이 녀석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턱대고 x랑 y만 바꾸면 안 나옵니다. 알겠죠? 반드시 정의역과 공역을 구해놓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이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루트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시작. 몇 코마 몇 찍고? 그렇죠. 1,1 찍고 모니터 위에 손으로 그려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정의역과 공역을 짚고 넘어갑시다. 정의역 말로 해줄래요? 정의역 x값의 범위가 어떻죠? 뭐보다 어떻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 다음에 공역 y는? 1보다 예, 좋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xy 체인지를 할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xy 체인지를 할 건데 그럼 x는 루트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xy 체인지를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이 xy도 다 체인지 된다. 그럼 x가 1보다 작거나 같던 것은 뭐가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것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식을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정리 기술 쓰면 됩니다.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제곱해서는 안 없어지잖아요. 1 넘기어서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x-1은 루트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고, 양변 제곱하면 x-1의 제곱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며, 마이너스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며, y는 마이너스의 x-1의 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의역을 제한시켰잖아요. 맞습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역함수는 요만치만 된다는 거예요. 요만치만. 알겠죠? 그래서 무리함수로부터 역함수를 만들어내서 탄생한 2차 함수는 반드시 거기다가 정의역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정의역을 표시해 줘야 된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뭐냐면은 직선과의 위치관계. 직선과의 위치관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무턱대고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 알겠죠? 판별식 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그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판별식을 절대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직선과의 위치관계 할 때 우리가 준비학습 해보면 이렇게 했잖아. 2차 함수 있고 직선이 있어. 교점 2개잖아. 우리 어떻게 했는데?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교점이 2개면 근이 2개다로 접근해가지고 연립해서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렇게 접근했잖아. 심지어 앞에 유리함수 파트에서도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교점이 2개면요. 연립해서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하지만 무리함수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바로 보여줄게. 그 다음에 이거는 준비학습이 하나 더 필요한데, 직선 해석하기. 우리가 직선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y 콜 2x 플러스 b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게? 뭐가 뭐인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받아들입니다. y절편은 변하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 직선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b 값에 따라서 이게 아래 위로 바뀔 수는 있으나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구나. 알겠죠?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요. 자, y콜 m에다가 x-1 더하기 2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기울기가 m이고, 근데 기울기 모르겠다는 거다, 맞죠? 문자니까. 그럼 이거 어떻다? 그쵸? 너무 잘했습니다. 1,2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1,2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 학습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자, 예를 들어서 y 콜 루트 x-1과 오케이? y 콜 x 플러스 b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b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절대 둘이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그러면은 자, 얘는 몇 콤마 몇이 꼭지점이죠? 1,0 꼭지점. 자, 모니터 위에 손가락으로 그려볼래?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릴 때 항상 약간 이렇게 뚱뚱하게 그려주면 문제 풀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현재 뭐가 일정한 직선입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죠. 기울기가 항상 얼마인 직선? 1인 직선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또 역시나 모니터 위에다가 손으로
이 흰색 그래프랑 만나면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한번 그려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흰색 그래프와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대충 어떻게 생겼단 말일까요? 아, 훌륭합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요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거 괜찮죠? 요것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거 괜찮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또 그 그래프에 모니터에 손으로 그려보는데 이거 내려간다고 할 때 하한선이 어디겠는지 손으로 그려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교점 2개 됐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그렇죠. 요 1,0을 지나는 순간까지 내려가도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노란색이 이거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도 됩니까? 교점 2개, 너무 올라가면 교점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상한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손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그렇죠. 뭐 하는 순간이 상한선입니까? 접하는 순간이 상한선이죠. 맞죠? 그러면은 이 B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쌤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결국은 빨간색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파란색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인 순간의 B가 얼마인지 파란색인 순간의 B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인 순간과 파란색인 순간의 B를 구할 건데 쉬워요. 빨간색인 순간의 B가 구하기 쉽겠어요? 파란색인 순간의 B가 구하기 쉽겠어요? 찍어. 파란색. 그렇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순간이니까. 1,0을 지나는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1,0을 넣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1 넣고 0 넣었더니 B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 되죠. 아, 너무 좋은데? 네, 맞아요. 이때 B가 마이너스 1이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순간의 B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빨간색 순간이 접하는 순간이잖아요. 이 접하는 순간의 B는 어떻게 구하냐면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알겠어요? 쌤이 아까 판별식을 절대 이용 안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맞죠? 판별식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접하는 순간의 B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루트 x-1 이퀄 x 플러스 b잖아요. 얘랑 얘랑 접하는 거니까. 쌤 판별식 쓰려면 2차식 나와야 되니까 양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제곱. 그러면은 x-1은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b제곱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b-1의 x 더하기 b제곱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판별식. 되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요거 제곱하면 4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 마이너스 4ac면 마이너스 4b제곱 마이너스 4가 0이죠. 날리고 그럼 4b는 얼마 되죠? 마이너스 3 맞죠? b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의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결론적으로 뭡니까? 얘보다는 위쪽이고 얘보다는 아래쪽이니까 B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신을 똑바로 집중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1 돼도 됩니까? 마이너스 1 돼도 교점 2개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 4분의 3 돼도 됩니까? 이거 처음 듣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잘해? 마이너스 4분의 3 넣었을 때는 어때요? 교점이 하나죠. 그래서 걔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첫째, 이 직선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 무리함수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별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알겠죠? 기준을 잡아서 누구보다 위에, 누구보다 밑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잘했습니다.